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기 이슈 하나 집어서 급등주 이야기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고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는 흐름,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진짜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로봇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죠. 뉴스만 봐도 로봇이 걷는다, 뛴다, 사람처럼 일한다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화제가 되는 기업들 말고 전혀 주목받지 않는 방향으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로봇이라고 하면은 완성 로봇을 떠올립니다. 이름이 알려진 기업, 이미 주가가 크게 움직인 기업,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기업들이죠. 하지만 시장은 항상 그 다음 단계를 먼저 준비합니다. 이미 보여진 결과물이 아니라 아직 잘 드러나지 않은 구조 안에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대기업들이 동시에 집중하고 있는 건 로봇이라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구조, 다시 말해 손, 팔, 다리, 관절, 그리고 그 안에서 힘과 정밀도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구동 시스템입니다. 이 흐름은 전기차 초기에 배터리와 모터로 자금이 몰렸던 구조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움직임을 하나씩 뜯어보면은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 누가 중심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경쟁은 훨씬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엔비디아라는 이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 지금 로봇 산업 전체가 하나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느냐는 겁니다.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제품과 생산의 영역으로 들어올수록 시장은 반드시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을 기준으로 누가 옆에 서 있는지, 누가 안에 들어와 있는지가 결국 결과를 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은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이미 많이 오른 로봇 대장주가 아니라 진짜 다음 사이클에서 중심에 설 수 있는 기업은 어디냐는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로봇 산업 흐름의 한가운데에서 기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을 조심스럽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로봇 관련 영상이나 분석 때문에 채널을 계속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꽤 늘어난 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구조 쪽으로 이동했다는 의미겠죠.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흔히 말하는 로봇 대장주처럼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종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로봇 관련주로 분류조차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기업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기업을 단순히 로봇 테마로 보면은 이 흐름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봇 산업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왜 글로벌 기업들이 이 영역을 직접 가져가려 하는지, 그리고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질수록 왜 이 기업이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걸 함께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개 영상에서 종목명만 던지고 끝내는 방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차, 삼성, 글로벌 빅테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이 말 자체는 이제 새롭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로봇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지분을 가져가고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이제 장기적으로 기술과 공급망을 묶어두려는 핵심 부품과 구조는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 손, 이 주식, 지분 인수로 최대 주주가 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다음 로봇 대장주는 누구냐? 그리고 더 나아가 내년 이후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때 세계 1위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이 종목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어디냐? 굳이 영상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흐름을 알고 싶은데 여기서 잠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오늘 뭐 사라 이런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진짜 숨겨진 종목,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저는 매일 장을 보면서 수많은 종목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큰 히든 종목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든 종목은 일반적으로 뉴스에 안 나오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구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초기 진입이 가능하고 상승폭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제가 정말 믿는 종목만 골라서 정보방에서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프로 히든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보이는 영상처럼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랑 같이 진행하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겁니다. 여기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글 폼 적어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 정보방에서 히든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골라서 왜 이 종목이 유망한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따로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분석한 종목을 그냥 받아서 따라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걸 돈 벌려고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방은 100%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정하는지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저를 따라 빠르게 계좌를 불리셔도 되고 그냥 공부용으로만 활용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구독자 여러분께 추천드린 종목들, 추천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이 났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기회는 늦게 들어오면 놓칠 수 있습니다.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히든 종목을 먼저 받아볼 수 있는 기회도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자산을 빠르게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바로 댓글 속 링크로 정보방에 들어오세요. 앞으로도 저는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과 정보를 계속 제공해서 여러분이 빠르게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는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많은 기업들이 겉으로 드러난 경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조 싸움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아직도 그래픽 카드 회사 혹은 AI 반도체 회사 정도로만 인식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인식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임용 GPU, 서버용 GPU, 그리고 AI 학습용 반도체, 이 정도 이미지였죠. 하지만 지금의 엔비디아는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위치는 단순한 부품 공급자가 아니라 로봇 산업 전체의 구조를 설계하려는 기업에 가깝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로봇 산업에서 일종의 운영체제, 다시 말해 로봇의 OS를 장악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터와 관절만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봇은 수많은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해야 하고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석한 뒤 어떤 행동을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 결과를 다시 관절과 손, 발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죠. 이 모든 과정이 몇 초가 아니라 몇 밀리초 단위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는 건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보다 그 안에서 돌아가는 두뇌와 제어 구조입니다. 이 두뇌 역할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로봇 산업의 주도권이 결정됩니다. 엔비디아는 바로 이 영역에서 이미 압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산 성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 환경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조용하지만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누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상용화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경쟁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피규어 AI, 스킬드 AI 같은 스타트업들입니다. 이름만 보면은 아직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보면은 더 이상 작은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로봇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엔비디아 생태계 위에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엔비디아 칩을 쓴다는 수준이 아니라 학습 방식, 시뮬레이션 환경, 제어 구조까지 엔비디아가 만든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로봇을 하나의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고 있고 그 플랫폼의 중심 두뇌를 엔비디아에 맡긴 겁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로봇이 스마트폰처럼 대중화되는 시대가 온다면 엔비디아는 그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와 칩셋을 동시에 쥐고 가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부품을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로봇 산업이 움직이는 규칙 자체를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엔비디아일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로봇은 단순히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기계가 아니라 실시간 판단과 학습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걷는 동작을 흉내내는 것과 상황을 인식하고 위험을 피하며 걷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장 안에서 물건을 짚는 것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실수를 줄이며 작업을 이어가는 것 역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연산 능력과 함께 그 연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AI 분야에서 이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지금 그 방식을 로봇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로봇 전쟁의 중심이 엔비디아로 모이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게 될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엔비디아 혼자서 로봇을 만들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로봇은 결국 물리적인 존재입니다. 로봇은 손과 팔, 다리와 관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동 부품이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완성 로봇을 만드는 회사보다 그 로봇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훨씬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로봇주로 분류되지도 않고 뉴스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려한 시연 영상도 없고 자극적인 발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한데 어느 순간부터 특정 기업을 둘러싼 관심이 아주 천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주목받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시선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관심을 두지 않는 구간에서 이미 방향을 읽은 자금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굳이 차트를 직접 보여주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크게 움직이지 않던 기업이 시장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기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기업이 앞으로 반드시 필요해질 거라는 전제해 시간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젠슨 황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AI 다음으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는 로봇이라고요. 엔비디아의 로봇 사업 매출 비중은 아직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성장률은 연 70% 이상입니다. 이건 실험 단계가 아니라 이미 다음 단계가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2035년 약 50조 원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6배 이상 상향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성형 AI가 이제는 생각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몸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로봇 하나의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대학원생들이 몇 주, 길게는 몇 달씩 매달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데이터를 넣으면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고 동작을 최적화합니다.
이걸 우리는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AI가 온라인 세계를 벗어나 물리적 현실에서 작동하는 단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아이작, 옴니버스, 코스모스 같은 로봇 학습 플랫폼을 통해 이 흐름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칩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이 학습하고 움직이기 위한 운영체제, 즉 로봇의 OS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전쟁의 중심은 완성 로봇이 아니라 학습 인프라와 그 위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핵심 부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용화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까요? 로봇 공학자들은 대체로 2028년을 기점으로 특정 작업장에서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다목적 활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슬라는 2025년 월 1000대 생산을 시작으로 2026년 이후에는 월 10,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피규어 AI 역시 2029년까지 10만 대 생산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국 2025년부터 2028년까지가 상용화의 핵심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로봇 산업을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이 완성 로봇이나 눈에 보이는 시연 장면부터 떠올리지만, 실제로 자금이 먼저 움직이는 지점은 늘 그보다 한 단계 안쪽에 있습니다. 즉, 로봇이 가능해지는 구조를 만드는 핵심 영역입니다. 첫 번째로 짚어봐야 할 부분은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근육에 해당하는 부품으로 로봇이 움직이고 힘을 쓰고 정밀하게 제어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업계 자료를 보면은 액추에이터와 구동부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로봇 전체 원가의 30%에서 많게는 60%에 달합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칩이 차지하는 비중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술 경쟁력이 곧바로 가격 결정력과 직결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로봇 손에 들어가는 소형 고정밀 액추에이터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부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것을 넘어 힘의 분산, 반복 사용에 따른 내구성, 소형화, 정밀 제어, 그리고 대량 생산까지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로봇 기업들 역시 이 부품을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기술이 축적된 기업들과 협력하거나 지분 투자 형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보티즈, 하이젠 R&M 같은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함께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대중적으로는 전통적인 부품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핵심 축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산업용 로봇 부품입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전시회에서 보여주기 위한 로봇이 아니라 실제 공장에서 반복 작업을 수행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로봇입니다. 이 말은 곧 기존 산업 자동화와 로봇 부품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 확산 과정에서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공장 자동화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과 부품을 보유한 기업들은 새로운 로봇 시장이 열릴 때 가장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언론과 리포트에서도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을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아니라 기존 산업용 로봇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완전히 새로 등장한 기업보다 이미 현금 흐름과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제 단순한 로봇 시연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로봇 생태계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이 영역에만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장기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가능성을 2026년 전후로 거론하고 있는데,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현대오테버처럼 로봇 구동,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그룹 내 핵심 계열사들이 자연스럽게 수혜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단일 기업으로 보기보다 현대차 그룹 전체의 로봇 전략을 상징하는 축으로 해석하는 분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종합해보면은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한 단계 더 깊게 봐야 할 핵심이 드러납니다. 바로 대기업의 지분 인수와 전략적 편입입니다. 로봇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봇 전문 기업들은 기술력은 갖추고 있지만 매출 규모나 양산 능력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들은 로봇 시장에 접근할 때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기술 검증이 끝난 기업을 지분 투자 형태로 묶어 밸류 체인 안에 편입시키는 방식을 선택해왔습니다. 이 구조는 로봇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공식이기도 합니다. 기술을 가진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의 자본과 판로를 얻고 대기업은 시간과 리스크를 줄이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윈윈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 순간을 가장 빠르게 반영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입니다. 삼성전자가 전략적 투자자로 나서며 지분을 확보한 이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불과 1년 만에 6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개선되기 전부터 주가는 이미 구조 변화를 선반영하며 움직였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현재 실적보다 미래의 산업 구조 변화와 지배 구조의 이동을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액추에이터, 산업용 로봇 부품,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중심으로 한 밸류 체인이 어느 시점에서 대기업의 지분 투자와 결합하느냐가 주가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이 이 흐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조업 강국이며 산업용 로봇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로 인해 자동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구조, 그리고 미중 로봇 패권 경쟁이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한국 로봇 부품 기술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 뉴스가 아니라 누가 이 구조 안으로 편입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기업이 대기업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지를 선별해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역시 명확해야 합니다. 단기 급등을 쫓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를 통해 평단을 관리하고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을 바라보는 중장기 관점이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 내 비중도 20에서 30% 이내로 관리하는 게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로봇 산업은 하루 이틀 움직이는 테마가 아니라 3년에서 5년 이상 이어지는 성장 사이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언제나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범용 디바이스가 특정 기업만의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오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의 가격이 2만 달러 수준으로 내려오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일부 기업의 실험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변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AI 다음은 로봇이고 그 로봇 산업의 중심에는 엔비디아라는 기준점과 그 기준 위에 함께 올라타는 한국 밸류체인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바로 그 전환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지금은 꿈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투자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왜 지금 로봇 산업 전체가 하나의 기준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느냐는 겁니다.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더 이상 개념이나 시연 단계를 넘어 실제 제품과 생산의 영역으로 들어올수록 시장은 자연스럽게
누가 기준을 쥐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가장 먼저 나왔느냐가 아니라 그 기준 안으로 누가 먼저 들어와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어떤 기업이 옆에 서 있고 어떤 기업이 이미 구조 안에 편입돼 있는지가 결국 결과를 가르게 됩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단순히 이름이 알려진 로봇 기업이나 이미 많이 오른 대장주만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완성품보다 그 완성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와 기준을 먼저 가격에 반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화려한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중심축과 그 주변으로 누가 모이고 있는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편의 이야기가 의미를 갖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기준 위에서 로봇 산업이 재편되고 있고 그 위로 삼성, 현대차, LG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단순 협업이 아니라 지분 인수라는 방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이어질 공급망과 기술 주도권을 미리 묶어두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항상 핵심 부품과 핵심 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혹시 박프로 히든 종목을 직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신 다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처럼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랑 같이 진행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 테니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글 폼만 간단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저희 정보방에서 히든 종목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는지 그리고 왜 이 종목이 유망한지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굳이 따로 분석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선별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받아서 흐름만 함께 보셔도 됩니다.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제 매매 방식이 어떤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알게 되는 순간 이미 늦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 영상에서는 전부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히든 종목은 댓글 속 링크를 통해 정보방에서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링크 확인하셔서 히든 종목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더 가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